벚꽃 야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곱게 늙은 63세 옥정이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옥정이 할머니는 서방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웠죠. 아들은 일찍이 혼인을 하여 한양에서 장사를 하여 잘 살고 있으며 늦둥이 딸은 7살 때 저잣거리에서 그만 잃어버렸답니다. 옥정이 할머니는 해마다 딸의 생일이 되면 깊은 산골짜기로 올라가 술을 마시고 통곡을 하며 울다 해질녘이 되면 산에서 내려왔죠. 그렇다 보니 이웃 사람들은 옥정이 할머니의 깊은 상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정이 할머니는 저잣거리 작은 공터에 앉아 떡과 호박엿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작은 공터는 딸을 잃어버린 그 자리였답니다. 그곳에서 딸이 좋아하는 떡과 호박엿을 팔고 있으면 혹시나 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허나 지금은 그 기대감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달수는 마을 초입 작은 초가집에 새로 이사온 67세 할아버지였습니다. 달수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아들도 사고로 인해 일찍이 저 세상으로 보냈고 딸 귀례는 상단 장사치에게 시집을 보냈죠. 딸 귀례를 시집 보내고 한양에 혼자 살던 달수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생을 맞이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달수는 마을을 돌면서 아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보았지만 낯선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게 달수는 고향에서 외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 할아버지는 저잣거리에 나가 필요한 것을 사려 나갔습니다. 헌데 어디에서 본 듯한 할머니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수 할아버지의 심장은 그 할머니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떨려왔고 그녀의 앞에 섰을 때는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옥정이 아닌가? 옥정이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여 얼굴을 들어 올려다보았죠. 아니, 달수 오라버니 아니어요. 아이고, 옥정이가 맞구나. 달수 할아버지는 옥정이를 보는 순간 항상 굳어있던 얼굴이 하회탈로 바뀌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옥정이 할머니는 달수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었으니까요. 달수 오라버니는 한양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지요. 어찌 이곳에 있어요? 달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종알종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옛날 옥정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를 왔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더구나. 헌데 여기서 너를 보니 그리 반가울 수가 없다. 지도 반갑구먼요.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주막에 가서 밥이나 먹자구나. 지도 그리하고 싶은데요. 장사를 해야 해서요. 밥은 다음에 먹어요. 달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옥정이가 떡과 엿을 파는 것이 보였답니다. 이건 나한테 다 팔거라. 어차피 이사 와서 이웃의 떡이라도 돌리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 달수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옥정이의 말도 듣지 않고 보자기에 떡과 엿을 쌌습니다. 그리고 옥정이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는 주막으로 갔답니다. 달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잡고 싶었던 옥정이의 손을 잡으니 그리 좋을 수가 없었죠. 달수 할아버지는 옥정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는 순간 생각을 했답니다. 2번 이상 이 손을 놓고 싶지 않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주막에 앉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옥정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흘려간 세월만큼 마음도 많이 무뎌졌지요. 달수 오라버니는 어찌 지냈남요? 마누라가 일찍 세상을 뜨고 아들 자식도 사고로 저 세상에 보냈단다. 딸은 한양에서 잘 살고 있지. 옥정이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달수 할아버지를 보니 잃어버린 딸이 생각이 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는 것이냐? 지도 서방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떡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지요. 아들은 장성하여 장가를 갔고요. 딸은 5살 때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옥정이는 옷고름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옥정이도 마음 고생 많이 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내 딸이 찾아올 것 같아 딸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떡장수를 하고 있었지요. 헌데 세월이 흘러도 오지를 않았구먼요. 달수 할아버지는 슬퍼하는 옥정이를 보니 마음이 참으로 아팠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같이 웃고 때로는 같이 울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랬죠. 달수 할아버지는 돈을 꺼내 옥정이 할머니한테 주었습니다. 이것 떡값이다. 달수 오라버니 떡값으로 일이 많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다. 넣어 두거라. 혼자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달수는 손바닥을 폈고 떨어지는 벚꽃잎이 살포시 달수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앉았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옥정이 할머니가 저작거리에서 달수 할아버지의 눈에 살포시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옥정아, 내가 너를 연모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느냐? 옥정이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온 동네방네 저와 혼인할 거라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그랬더냐? 그때 지도 달수 오라버니한테 시집 갈 줄 알았구먼요. 한데 노총각 범수가 돈으로 부모님을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범수한테 시집을 갔지요. 달수 할아버지는 그날이 기억이 나는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답니다. 옥정이 시집 가는 날 나는 죽을까도 생각을 했단다. 옥정이는 그 당시 달수 오라버니가 잠시 힘들어 하다가 꽃순이하고 혼인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 마음속으로 행복하게 살길 빌었죠. 헌데 생각보다 달수 오라버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달수 할아버지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옥정이 할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옥정이 표정이 왜 그러는 것이냐? 걱정하지 말거라. 세월이 많이 흘러 나도 무뎌졌으니. 그때 옥정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옥정이가 사는 집이더냐? 네, 오라버니. 허름하지요? 어서 퇴마루에 앉으셔요. 지가 마침 수정과를 만들었지요. 달수 할아버지는 옥정이 할머니와 헤어지기가 싫기도 하여 냉큼 뛰어가 툇마루에 자리 잡고 앉았답니다. 달수 할아버지는 담 너머를 바라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수 할아버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옥정이 할머니는 부엌에서 수정과를 가지고 나와 툇마루에 앉았답니다. 달수 오라버니는 어디에 사셔요? 저기 앞을 바라보거라. 무엇이 보이더냐? 집 한 채가 보이지요. 헌데 저 집은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럴 이가 있느냐? 집 주인이 여기에 있는데. 옥정이 할머니는 달수 할아버지를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라버니가 살고 있다고요? 그렇단다. 바로 앞집에 사는구나. 우리의 인연은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다. 그러네요. 달수는 수정과를 마셨다며 두 사발을 마시고는 옥정이 할머니의 집을 살폈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옥정이 할머니는 옆에서 달수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남정네가 있으니 집안이 달라지는구먼? 옥정이 할머니는 달수 오라버니를 보며 젊었던 달수 오라버니를 다시 보는 듯했고 굳었던 심장이 설레는 듯 떨리기도 했답니다. 달수 할아버지는 내일 온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달수 할아버지는 옥정이 할머니 집을 한참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죠. 달수 할아버지는 이불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옥정이를 다시 만났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뜨고 천정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옥정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옥정이가 딸을 5살에 잃어버렸다고? 혹시 귀래가 옥정이의 딸인 것인가? 그러고 보니 옥정이를 닮았다는 생각도 드는구나. 달수 할아버지는 빨리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달수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옥정이 할머니한테 갔죠. 옥정아, 일어났느냐? 달수 오라버니?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어요? 달수는 툇마루로 나오는 옥정이를 앉게 하고는 작은 보자기를 풀어 보여주었답니다. 이 옷을 보거라. 이 옷 기억을 하느냐? 옥정이는 옷을 펼치는 순간 잃어버린 딸의 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내 딸 옷이 맞구먼요. 이 옷이 어찌하여 오라버니가 가지고 계시남요? 옥정아, 내 딸을 찾은 것 같구나. 옥정이 할머니는 딸을 찾았다는 말에 아무런 미동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달수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내 딸이다. 그 아이를 본 곳은 저작거리에서 떨어진 냇가에서 울고 있더구나.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우선 달래서 주변을 돌며 부모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너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귀순이도 그날이 충격이었던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구나. 결국 부모를 못 찾았고 그때 나는 한양으로 이사를 했어야 했다. 헌데 도저히 귀래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단다. 내 아들이 죽어 너무 그리웠던 터라.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마음먹었지. 그랬구먼요. 달수 오라버니 감사해요. 달수 오라버니가 키웠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내 딸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허투루 쓰는 경우가 없고 지금은 서방하고 상단을 운영하고 있단다. 아이고, 잘 살고 있었구먼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숨을 쉬며 살 것 같아요. 옥정이 할머니는 달수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했답니다. 달수 할아버지는 울고 있는 옥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니 그리 안쓰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옥정이 할머니를 살며시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옥정이. 그래, 오늘은 많이 울 거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웃으며 살자구나. 오라버니 우리 귀래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당연 보고 싶겠지. 허면 내일 한양으로 가보겠느냐? 아이고, 그리 빨리요. 전 좋아요. 다음 날 이른 새벽. 옥정이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달순의 마당에서 달수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정이 할머니는 그 시간마저 너무 행복한 기다림이었죠. 잠시 후 달수 할아버지는 기지개를 펴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옥정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옥정아, 이른 새벽에 준비를 다 하고 온 것이냐? 지가 너무 일찍 왔구먼요. 딸을 볼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구나. 내가 빨리 준비를 하마.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어 귀래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헌데 대문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구경을 하는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장독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년이 무엇을 안다고 내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냐? 어머니 돈이 벌린다고 계속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야지요. 서방님이 돈을 가져가시니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상단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이고, 평소에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잘제잘 잘도 말하는구나. 어머니 저것 보셔요. 나를 기어오르려고 한다니까요. 천한 계집을 들이면 내 아들을 하늘처럼 모시며 종처럼 살 것 같아서 며느리로 들였는데 상전이 따로 없구나.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혀를 차며 웅성웅성 시끄러웠답니다. 아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여 번 돈을 좀 쓴다는 것인데 내 눈에는 아주 고깝게 보이는 게냐? 내 인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 시어머니는 손을 번쩍 들어 귀래의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철썩.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귀래의 배곡 같은 뺨에 벌겋게 손자국이 났답니다. 옥정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패대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전년에 여편네가 우리 귀한 딸을 패는구먼. 그려 두고 보자고. 우리 귀래가 한 말 틀린 것 하나 없구먼. 옥정이는 무엇을 다짐했는지 눈빛은 돌변해 있었습니다. 달수는 옥정이가 한 번 돌면 얼마나 집요하게 상대방을 잡들이 하는지 잘 알기에 사위와 사돈이 걱정되었답니다. 옥정이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갔죠. 달수는 생각지도 못한 옥정이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옥정이가 저리 나오는 것은 큰일 치려고 할 때 나오는 행동인데 달수는 마음을 조이며 옥정이의 다음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헌데 웜에 이 아까운 장독을 어찌해요? 옥정이는 깨진 장독을 주워 정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네는 누군데 남의 싸움에 껴드는 것이요? 지가 딱 보니까요. 어르신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지요. 그리 소리치다 뒷목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네는 그것을 어찌 알았는가? 제가 얼굴을 보고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찾아주곤 했지요. 어차피 며느님은 고집이 세니 누가 뭐라 해도 들을 며느리가 아니네요. 그러니 무시를 하셔요. 그래야 속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막힌 것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네. 자네는 누구인가? 지는 옥정이라 하지요.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가 일하면 세경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올라왔지요. 아이고, 그럼 잘 되었네. 우리 집에 음식 만드는 사람이 나가 지금 비어있네. 제가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을 어찌 아셨을까요?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해주게나? 한편 귀래는 주변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경을 꺼내 뺨을 보았는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귀래는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며 펑펑 울기 시작을 했죠. 분명 아버지이셨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귀래는 그렇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단이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귀래는 시어머니와 서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자리를 많이 비우면 불호령이 떨어져 비수 같은 소리를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귀래는 안방을 지나고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많이 만녕하셔요. 지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옥정이라 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상단 사람들까지 밥을 해서 줘야 하니 일이 많을 거예요. 하면 그동안 혼자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며칠 전까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옥정이는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듯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귀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옥정이는 시어머니 사람이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옥정이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부지런히 움직이며 귀래가 조금이라도 일을 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귀래는 시어머니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기에 경계를 했으나 옥정이가 왠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옥정이는 밥 먹으러 오는 상단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시어머니와 서방한테 구박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위함이었죠. 옥정이의 눈과 귀에 서서히 상단 사람들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옥정이는 늦은 오후가 되어 한 명씩 접근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충식이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있냐? 여기 말고는 없지요. 큰일이구먼. 나는 이 상단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한다고 말을 했지. 한데 빚 좋은 개살구였구먼. 그것이 무슨 말이어요? 여기 서방이라는 사람이 돈을 막 쓴다지. 작은 마님이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했구먼. 나도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파는 물건이 형편없으면 끝장이여. 그리고 재고로 곳간에 들어가면 더 큰일이구먼. 아이고, 반년 전부터 재고가 곳간에 쌓이는구먼요.
내가 볼 때는 작은 마님이라면 상단을 잘 운영하실 것 같은데 말이요? 옥정이는 충식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건 맞아요. 작년에 서방님이 인삼을 잘 못 사서 상당히 휘청한 적이 있었구먼요. 헌데 그 문제를 작은 마님이 해결을 했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걸로 유명하지. 이 상단은 작은 마님이 운영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구먼. 맞네요. 그런데 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를 하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걱정 말어. 대신 충식이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줘. 단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은 말도 꺼내지 말어. 그것은 걱정 마요. 그리하여 옥정이는 비밀 소통망을 만들었고 상단 사람들은 상단 내의 물자 흐름과 중요한 정보들을 옥정이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정보를 파악한 옥정이는 거래처 중 그동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일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답니다. 어르신 물건들이 참으로 좋네요. 난 지금까지 형편없는 물건 팔아본 적이 없다네. 그래서 귀래의 마님이 내가 권하는 물건들은 믿고 사주셨지. 우리 작은 마님을 말씀하시는 구먼요. 자네 그 집에서 일하는가? 네, 맞구먼요. 그 집에 도망 나오게 조만간 망할 것 같으니. 지가 봐도 작은 마님이 상단을 운영하면 딱이겠구먼요. 그러면 나야 무조건 작은 마님한테 물건을 줄 것이네. 작은 마님이라면 나무랄 것이 없지. 어르신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인가? 작은 마님을 신뢰했던 거래처 사람들을 모아주셔요. 그것은 어렵지 않네. 작은 마님이 우리를 잘 대해 주신 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옥정이는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을 귀래편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셔요? 땅이 꺼지겠구먼요. 상단이 이 모양이니 내가 걱정이 되는구먼. 옥정이는 시어머니한테 바짝 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혹시 서방님이 기생집에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쓴다고 곧 상단이 망할 거라는 소문을 들으셨어요? 뭐시? 아직도 기생집에 다닌다고? 이놈이 나한테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기생집에서 제일 비싼 기생이라고 들었네요. 시어머니도 아들한테 상단을 맡겨놓고 속으로는 내내 걱정을 했답니다. 다만 아들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며느리를 더 무시를 했던 거죠. 다음 날 이른 오후 충식이가 정신없이 뛰어오고는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거래처에서 더 이상 저희한테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더 큰일은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구먼요. 우리가 언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더냐? 그것이 서방님께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갔다고 했구먼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잠시 후 석정이를 부르거라. 어머니 서방님은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단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석정이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것이냐? 귀래는 어머니의 흐느낌을 듣고도 감히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잠시 후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서방 석정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기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답니다. 왜들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일어섰습니다. 너 이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 물건도 못 받는다고 하더구나. 석정이는 술에 취한 듯 흔들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장사라는 게 다 그런 거지요. 큰돈 한 번 굴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상단을 일으켜 세울 것이니 걱정 마셔요. 이 어리석은 놈아! 어미가 그리 믿어주고 기회를 줬으면
상단을 잘 키워야지. 며느리 보기가 창피하구나. 어머니도 참. 지금 와서 창피하다니요? 욕을 그리 해놓고 석정이는 그 말만 남기고는 코를 골며 자기 시작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귀래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래, 지금 와서 너한테 못할 짓인 줄 알지만 이 상단이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어미로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잘하니 속이 상해서 그랬단다. 이 상단을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해다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어머니, 그럼 저를 대행수로 인정을 해주시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당혹해 하다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대행수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럼 문서로 남겨주시지요. 아니,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이 필요하더냐? 좀 서운하구나. 네, 필요합니다. 이 집에서 살아보니 더 필요하더이다. 귀래는 어머니 앞에 붓과 종이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래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냥 한 말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하여 귀래가 대행수가 되었다는 것을 문서에 쓰고 상단 도장을 찍었답니다. 귀래는 그 문서를 곱게 접고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귀래는 상단의 모든 사람을 마당에 모이도록 했죠. 여러분이 소문을 듣고 맘적으로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로 이 상단의 대행수가 된 제가 다시 상단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님이 대행수라면 믿고 일을 할 수 있구먼요. 아이고, 마님 정말 대행수가 되었남요? 축하드려요. 옥정이는 자신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그리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정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귀래는 시어머니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옥정이가 눈물을 흘리니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렇소. 난 대행수입니다. 귀래는 시어머니가 써준 문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의 표정은 서서히 밝아졌죠. 다음 날 이른 아침, 귀래는 단아하면서도 위험 있게 보이는 한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마님 가시지요. 옥정이는 부엌문에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귀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래가 고개를 돌리다 옥정이와 눈이 마주쳤죠. 옥정이는 생각지도 못한 눈 마주침에 깜짝 놀라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귀래는 몇 명의 사람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귀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헌데 귀래가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해주었고 대행수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외상값도 기다려주고 물건도 다시 거래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그리하여 반나절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았답니다. 귀래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충식아, 어찌하여 거래처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나를 돕는 것이냐? 넌 그 이유를 아느냐? 마님께서 그동안 거래처 사람들한테 잘하셔서 그런 거지요. 내 눈에 내가 바보로 보이나 보구나. 귀래는 갑자기 멈춰서고는 충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충식이는 평소와 다른 귀래의 엄한 모습에 놀랐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구먼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옥정이 아주머니구먼요. 상단의 사람들도 망할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옥정이 아주머니께서 작은 마님이 대행수가 되어 이끌어갈 것이니 그때 힘을 같이 해달라 말했구먼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도 직접 찾아가 작은 마님이 대행수가 되면 그때 다시 거래를 해달라 부탁을 하며 다녔지요. 귀래는 생각지도 못한 옥정이의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주머니께서 작은 마님을 매일 걱정하셨구먼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다. 헌데 지금 생각해보니 첫날 일하는 날부터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귀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집에 도착한 후 바로 옥정이한테 바로 갔습니다. 혹시 이곳에 오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옥정이는 귀래를 아련하게 쳐다보고는 말을 했답니다. 달수 오라버니가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았구먼요. 서로 좋아했지만 부부의 연은 맺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부의 연을 맺어볼까 하고 따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오고 보니 저 사람들이 우리 귀한 귀래를 구박하니 제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지도 장사에 눈이 밝은 사람이지요. 귀래는 옥정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아버지 옆에 좋은 분이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꼭 저희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셔요. 옥정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딸의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참으로 잘 크셨구먼요. 옥정이도 그렇게 한참을 같이 울었답니다. 사실 옥정이는 내 딸 아가야 이렇게 부르며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딸을 잃어버린 죄인이라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참았던 거죠. 다음 날 이른 아침, 귀래는 분주하게 상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서방 석정이가 상단에 오고는 이것저것을 관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귀래는 그런 석정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상단 일을 마치고 시어머니와 서방 석정이와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석정이는 긴장을 하며 귀래의 말을 기다렸죠. 이제 상단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많아졌지요. 하여 어머니의 방과 저희 방을 상단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낼 집을 마련했지요. 아니, 그렇게 빨리 상단을 회복시킨 것이냐? 시어머니는 상단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 상단이 잘 되어야 우리도 사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하거라. 헌데 석정이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상단 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귀래가 주는 돈 외에는 나올 구멍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시어머니의 짐과 석정 짐을 가지고 살 집으로 갔습니다. 헌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기와집은 맞았으나 귀신이 나올 듯한 그런 집이었죠. 며느래야?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았구나. 이런 허름한 집에서 어찌 살라는 말이더냐? 어머니,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아무리 두 사람이 징징거려도 귀래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방은 어머니 방이고 이 방은 서방님 방입니다. 우선 청소부터 하지요. 귀래는 걸레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을 닦기 시작을 했고 함께 간 사람들도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석정이도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날 무렵 기와집은 어느 정도 사람 사는 곳으로 바뀌었죠. 허나 시어머니와 석정이의 얼굴은 아직도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돈이 모아지면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이더냐? 그래, 알았다. 기다리고 있겠다. 귀래는 석정이와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죠. 부인, 우리도 피곤한데 어서 들어가잡시다. 서방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허니 먼저 주무시지요. 귀래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상단으로 다시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상단 집무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1년 후 상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빚은 반년도 되지 않아 갚았으며 귀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귀래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었습니다. 그만큼 귀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알고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었죠. 이런 섬세한 모든 것에 사람들은 감동했답니다. 옥정이와 달수는 귀래가 기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귀래가 옥정이가 있는 방으로 갔죠. 어머니, 옥정이는 귀래가 어머니라 부르니 너무 놀랐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와 혼인을 하시어 제 친정어머님이 되어주시지요. 옥정이는 자신이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그리하여 귀래의 손을 소중히 잡고는 말했죠. 그리해도 되겠어요? 귀래는 옥정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전 어머니라 부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옥정이는 귀래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귀래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되어 터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속으로 생각했죠. 아가야, 이렇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구나. 너를 다시 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너무 행복하구나.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귀래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귀래는 자신의 품에 안긴 옥정이를 살포시 토닥여 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죠. 어머니 이것 보셔요. 이것이 무엇이야? 옥정이는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한복 아니여? 혼례식에 입으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복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곱다. 마음에 쏙 드는구만. 귀래는 옥정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죠. 왠지 어머니 품에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보름 후 옥정이와 달수는 상단에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상단 사람들한테는 큰 잔치였죠. 그리고 두 사람의 첫날 밤이 찾아왔답니다. 몇십 년 만에 서로 그리워하던 첫사랑과 첫날 밤을 맞이하니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신혼방 지붕을 밝게 밤새 반짝였답니다. 그리하여 옥정이는 딸을 찾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첫사랑 달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